우리가 매일 쓰는 돈, 그리고 은행 시스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거대한 구조물이 지금 말 그대로 통째로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새로운 금융세계의 청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낡고 느린 금융의 구조물이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0과 1을 이용해서 훨씬 빠르고 투명한 시스템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온체인 금융이란 건 대체 뭘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주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딱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금융이 0과 1로 어떻게 재건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자산과 돈의 탄생,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이걸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0과 1로 재건되는 금융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뜨거웠던 투기 열풍이 잦아들고요. 이제는 진짜 건설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립토 윈터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투기 거품은 싹 빠지고 그 빈자리에 실제 세상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왼쪽처럼 투기성 거래는 확 줄어든 반면에 오른쪽처럼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과 연계된 결제 시스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변화는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단계를 밟고 있어요. 2023년에는 기초공사를 다졌고요. 2024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대중화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 증표, 즉 토큰으로 만들고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는 본격적인 온체인 금융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온체인 금융이라는 새로운 건물은 도대체 어떤 기둥 위에 세워지는 걸까요?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바로 자산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과 그 자산을 거래할 새로운 돈, 이 2개의 기둥이죠. 첫 번째 기둥은 토큰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집을 사면 등기부등본으로 내 소유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토큰화는 주식, 채권, 심지어 부동산 같은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절대로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는 디지털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 한번 거래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서류는 또 얼마나 복잡해요. 이걸 토큰화하면 그런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됩니다. 거래는 거의 즉시 이루어지고 모든 기록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도 훨씬 간편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에도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는데 주최 측이 실제로는 공연장을 빌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제 손에 쥔 디지털 티켓은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 쪼가리가 되는 거죠. 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그 뒤에 실물 자산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결국 모든 가치는 발행 주체가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 신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자산이 토큰이라는 새로운 자동차로 변신했습니다. 그럼 이 차가 쌩쌩 달릴 새로운 결제 고속도로가 필요하겠죠? 3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새로운 돈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결제 고속도로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차선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 시중은행이 만드는 예금 토큰,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바로 이 3총사죠. 이 표에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이 3가지 디지털 화폐가 맡은 역할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국가 신용을 바탕으로 한 CBDC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대동맥 역할을 하고요. 예금 토큰은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 사고 카드 긁는 것처럼 도시의 일반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다양한 플랫폼들을 서로 이어주는 연결 램프, 즉 나들목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짓는 프로젝트,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설계도를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한쪽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쪽을, 다른 한쪽은 아예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쪽을 택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요, 나스닥 같은 기존 금융 강자들이 주도해서 현재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덧붙이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아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훨씬 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단계에서는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 이 새로운 돈으로 실제 결제가 잘 되는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2단계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인 간에 돈을 보내거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더 복잡한 기능까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금융의 재건축 현장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이건 잠시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운영 체제가 바뀌는 근본적인 전환이라는 점. 둘째, 모든 가치는 결국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금융의 헌법을 누가 먼저 쓰느냐를 두고 보이지 않는 규제 전쟁이 이미 치열하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금융의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열린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그 새로운 세상의 규칙은 누가 쓰게 될까요? 그리고 그 규칙이 만들어갈 세상의 문은 과연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을까요?